안녕하세요. 서왕 이서왕TV의 이서왕입니다. 오늘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자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에도 광주를 찾았다가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이 험난한 광주행을 예상했던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황교안 대표는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거친 반대 속에서도 기필코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당일 아침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기념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센 항의 속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한때 큰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00m 남짓한 거리를 무려 20분 만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총리 때와는 달리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를 찾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참석 후에 배포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한 분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버린 황교안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195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출생했다고 나와 있네요. 위키백과 출처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나이로 63세, 환갑을 지난 나이죠. 63세.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제 기준에서는 동안입니다. 동안에 원따봉 드립니다. 학력은 명문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81년 사법시험 합격 후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활동을 하였고요.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뒤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따봉 드립니다. 따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5년 5월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고요. 2015년 6월 18일 취임하며 승승 장구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내 황교안 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퇴임 이후 황교안의 답이라는 수필집을 출판하였고, 이 출판 기념회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근혜 정부 당시 관료들이 여러 명 참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혁지향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생 지향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모든 노력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쓸려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드디어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실현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의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판하였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차기 야권 주자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0% 초반이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를 넘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리얼미터 조사 믿으십니까? 조사 수치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사실 저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발표는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일단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참 똑똑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싶은데요. 이유는 물론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주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모습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도 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어려웠던 시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일 만도 했습니다만 참 당당하게 그 상황을 즐겼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서방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방TV 감사합니다.